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는 이 장을 보러 갔을 때 영수증을 받아오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필요할 때는 달라고나 하는데 대부분은 안 받는 편입니다. 네, 저도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전자영수증으로 받겠다고 하면 건당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탄소 중립이 중요한 화두인데요. 일상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행동을 하면 정부에서 현금이나 포인트를 지급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또 어떤 거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 여러 번 쓸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면 한 건당 1,000원, 전기차나 수소차를 대여하면 한 건당 5,000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관련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탄소 중립도 실천하면서 혜택도 받고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참여해봐야겠네요.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도시철도 장산역이 우시리아역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원도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시민공원과 장림역을 잇는 도시철도가 신설되고 급등화 노선도 확충될 전망입니다. 옛 부산외대 부지에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시민들을 위해 공영개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이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가 근무수당 부정수령과 관련해 부산시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대선 후보에게 지방분권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자치법률 제정권과 국민투표제 도입 등 9가지 공약 과제 실천을 촉구했습니다. 네, 지난 18일이었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차 변경안이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보도해드렸었는데요. 부산시는 203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부산시의 도시철도는 지역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차선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이번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차 변경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지난 2017년 부산시의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도심에 여러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반영한 이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한 상황에서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이 된 건데요. 이 도시철도망 구축 대상은 총 10개 노선입니다. 4개 노선이 신규로 반영이 됐고 기존 7개 노선은 일부 노선을 하나의 노선으로 병합해서 6개 노선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신규 노선으로 이 오시리아선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호선 장산역에서 동부산 관광단지로 연결하는 것인데요. 총 4.13km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죠. 현재 2호선이 양산에서 장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부산 김해 경전철을 이용한다면 이 경남 양산과 김해에서도 이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동부산 관광단지로까지 이동이 가능해진 거죠. 네,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 또 다른 눈에 띄는 부분은 도시철도 1, 2호선의 급행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도시철도 1, 2호선을 급행화하겠다는 건데요. 이 도입이 된다면 1호선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노포역까지 지금 현재는 78분 소요가 되는데 44분으로 34분 단축이 됩니다. 또 2호선은 양산 호포역에서 지금 장산역까지 이동하고 있는데 기존의 85분에서 54분으로 31분 단축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단축된다면 시민들의 또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급행화되는 도시철도 1호선과 연결되는 이 노포에서 정관역의 계획도 변경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이 신정선과 정관선 이렇게 따로 구축 계획이 나와 있었는데 2개 노선이 노포 정관선으로 좀 병합이 됐습니다. 1호선 노포역에서 정관을 거쳐서 월평 그리고 좌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최근 동해선 2단계가 구축되면서 이 동계선이 기장 좌천역에 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포역에서 동계선까지 도시철도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장선은 현재 안평역이 종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안평역에서 기장 1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축이 된다면 도시철도 4호선에서 동계선까지의 연계도 가능해집니다. 이 노포 정관선, 기장선의 경우 동계선과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네,
트램 노선 중에서도 시베이파크선도 일부 구간 연장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램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베이파크선은 장림역에서 부산 시민공원까지 연결이 되는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 용두산공원과 광복동 그리고 부평동을 순환하는 코스로 연장을 하는 겁니다. 예. 네,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안은 트램 도입 등 대중교통망이 눈에 띄게 확충이 되고 이 기존의 도시철도들이 이 동계선과의 연계성을 높인 부분이 주목할 만합니다. 네.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선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잖아요. 네. 일단 최종 구축 시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된 제2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회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지역 내 구축 계획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오시리아선 신규 노선이 추가된 부분이 눈에 띄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총선에서 도시철도 2호선 동부산 관광단지 연장을 공약한 바 있었고,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특히 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오시리아 관광단지 인근 교통령 증가 때문에 도시철도 연장 추진 필요성을 설득했고요. 국회 예결위에서 기재부 장관에게도 사업 추진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영준 시장과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 노선 구축 필요성이 관계기관에 수용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동부산 관광단지 주변의 교통 정체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시리아선 이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동부산 관광단지 내 대규모 관광 쇼핑 문화시설이 건설돼서 지금 현재 교통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성사업 초기에 이렇게까지 관광단지가 부산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교통량에 대한 수요가 가소평가된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연장과 함께 박영준 시장님과 함께 의논된 단송터널 건설하고 또 오시리아 관광단지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을 비롯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통대책을 국토부나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노포 정관선으로 병합된 부분, 기장선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정관지역은 신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교통망 구축은 필수입니다. 정관선 건설은 정관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하는 부분에 선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해선 2단계 개통과 도시철도의 시너지가 주목되고 있는데 정관선의 조기 건설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올해부터 예타가 시작되는 만큼 정관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장선 건설도 있는데요. 이 기장선은 기장지역 주민들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기장선은 동부산과 부산 도심이 연결되는 교통망의 가장 큰 축으로서 도시철도 4호선을 기장까지 연장하여서 주민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해야 합니다. 네, 앞으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고시 이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해당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고 차후에 기본 계획 및 사업 계획이 수립된 후에 관련 예산 또한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과 관련해 정동만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의대 부지에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영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지난해 6월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됐고 사업자는 공동주택과 비즈니스 업무시설 건설 계획을 부산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체는 민간 기업의 계획대로 개발이 된다면 옛 부산의대 부지는 아파트 단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영 개발 방식으로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방 분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 분권 공약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에서도 20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시군구를 구분한 자치법률 제정권과 국민투표제를 도입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개정, 지방대학 정책 추진체계의 지방분권화, 제2차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등 대선 후보들이 9가지 공약과제를 실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 이용,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과 관련해 부산시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20일 오전 시청 정보화 담당관실과 회계재산 담당관실에서 PC 등을 압수했습니다. 부산시 공무원 A씨는 동료 B씨로부터 프로그램 이용 방법을 알아낸 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저녁 늦게까지 일한 것처럼 시간을 입력해 160만 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3명입니다. 지난 1월 7일 이후 100명대로 떨어졌던 확진자 수가 12일 만에 다시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진구에 있는 감성주점과 학원, 영도구의 한 사업장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사하구 소재 의료기관과 해운대구청 인근 사업장 등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3차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20일 오후 3시쯤 금정구 부곡동 윤산 부고감 주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와 헬기 등이 출동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구 시약산 산불로 인해 임야 13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인력 65명과 소방 헬기 등 장비 30대를 투입해 2시간 남짓 만에 진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주변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돼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가 나뭇잎 등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원룸이 밀집해 있는 금정구 장전동과 남구 대연동에 여성안전복합타운을 조성합니다. 여성안전복합타운을 조성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110억 상당이며 부산도시공사가 각 동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범죄 예방 환경 설계에 따라 방범시설을 확충한 뒤 임대할 예정입니다. 또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CCTV와 비상벨, 가로등 등을 갖춘 스마트폴을 설치하고 부산 디자인진흥원이 좁은 골목에 맞춘 방범 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됩니다. 부산진구의회 백범기 김동효 장백산 의원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백범기 의원은 전국의장협의회, 김동효 장백산 의원은 부산시 구군 의장협의회상을 받았습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헌신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부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설을 맞아 부산 전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1일 코로나19로 후원이 줄어든 보호 아동 대상과 장애인에게 즉석밥과 라면 등과 김치를 담은 생필품 213박스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16개 구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각 지역에서 명절 음식과 반찬 나눔, 어르신 가정 방문, 방역 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